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뭐 크게 등락은 없었고요. 지수 얘기는 뭐 짧게만 하고 지나가고, 오늘 저기 시간에서 보니까 이제 푸틴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된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시간에서 전쟁주들이 급등했다면 오늘은 시간에서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원 수요주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걸 얘기 좀 해드릴 거고, 지난주에 그 옵션 만기일 그 전에 증시가 이제 갑자기 한 3, 4일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개미들이 또 이제 일시적인 패닉에 빠졌었고, 그래서 신용미수 물량에 그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이제 그 개미들이 패닉에서 이제 개미들 아직 여전히 패닉에 빠져 있을 텐데 주식시장은 패닉에서 빠져나왔다.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그냥 보여드리기 민망하죠. 그냥 이래요. 코스피는 0.4% 올랐고, 근데 뭐 크게 반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이게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와도 개미들은 힘들어해요. 왜?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자기 종목은 안 올라오거든.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급락을 하고 반등 안 나오고 옆으로 돌리고 있죠. 개미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또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거나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돼요. 개미들 되게 불안해한다니까 지금. 네. 거꾸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난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해서 3일 동안 급락을 했죠. 코스피 기준으로 봅시다. 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달아 급락을 했고, 옵션 만기일이었던 목요일 날은 그냥 뭐 보합 마감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시원하게 또 급락하다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좀 그랬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막 깨져가지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지수는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올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나올 때 그때 뭐 하루에 7%씩 올라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해드렸던 얘기가 바닥 나왔다고 그랬죠. 네, 바닥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라고. 이제 진짜 바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네. 뭘 보면 되냐면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쯤 되면 한 번씩 봐야 되는 게 있죠. 신용 미수 잔고, 그죠? 요거를 보면은 단기 바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보실게요. 신용인데요. 최근에 보면 요거는 이제 올해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증시 갑자기 폭락했을 때, 9월 달에 폭락했을 때 신용 잔고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반대 매매를 무지하게 많이 당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신용이 이제 10월 달 돼가지고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좀 늘어났었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또 훅 신용이 줄죠. 왜 그랬을까? 아까 보신 것처럼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증시를 쭉 잡아 빼니까 이 부분이 지난주 저기에요. 수요일 13일이니까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딱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날까지는 이제 시용 잔고가 요만큼이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여기 현재 위치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월요일 18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 금, 월 3일 동안 신용잔고가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증시 폭락했을 때, 9월 달에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보다 신용이 더 낮아요. 그럼 뭐예요? 바닥을 찍은 거죠. 바닥 찍은 거예요. 8월 달하고 9월 달에 증시 이렇게 신용잔고가 폭락했을 때 그때 지수가 어땠냐면, 겹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해 안 가실 수 있겠다. 지수를 따로 지수 차트를 따로 띄워드리죠.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다 털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쓰죠, 그죠? 8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여기, 9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요 지점에서 바닥이었죠, 그죠? 신용잔고가 그때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요 지점이에요. 근데 신용이 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바닥이에요. 겁먹지 마시라니까. 개미들은 또 연말에 또 큰 폭락 온다고 막 그러고 있던데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네? 아셨죠? 그리고 미수금 잔고도 봐야지, 그죠?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신용의 반대 개념인데, 미수금이 순간적으로 늘어났을 때 여기가 증시 바닥이에요. 왜겠어요? 신용이나 아니면 미수를 쓴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하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미수금이 쌓이겠죠. 미수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거의 반드시 바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8월달, 여기 9월달은 뭐 그렇게 많이 미수금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일단 늘어나긴 했었어요. 8월달에 굉장히 높았죠. 이거예요. 요번에 여기 보이시죠? 엄청 늘었죠, 순간적으로. 이 꼭지를 찍은 거는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즉 금요일날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미수금으로 따지면은 금요일날 바닥 나왔다. 이번 주에는 좀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바닥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해드렸던 얘기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 이게 좀 많이 좀 가시는 것 같다. 언론이 좀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개미들이 불안해했는데 그런 기사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네. 한 2주 나왔죠? 2주. 이제 뭐 거의 그런 기사들이 잘 안 나오더라. 네. 그리고 오늘은 뭘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네. 미수금이랑 신용. 이게 신용이 바닥을 찍고 미수가 고점을 찍으면 바닥입니다. 안 그런 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요맘때쯤 되면 이런 거 한번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이 분석이 틀린 적이 없어요. 왜 틀린 적이 없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낮에도 얘기했었는데, 신용 잔고가 저렇게 줄어들 것이다,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나온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가 있나요? 지수가 내일 올라갈 겁니다, 뭐 월요일이 바닥일 겁니다, 수요일이 고점일 겁니다, 그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측이죠. 근데 얘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겁먹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는 뭐 아까 뭐 살짝 보여드렸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늘 저기 코스피 쪽은요 그냥 괜찮았어요. 이게 이럴 때는 종목을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 쪽인데 빨갛잖아요, 대부분. 문제 있나요? 없죠. 긍정적으로 보시고, 제가 최근에 자꾸 체크하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KT거든요. KT 주식을 왜 자꾸 체크를 하냐면, 지수가 흐름이 안 좋을 때 8월 달에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KT가 좀 올라왔었어요. 조금씩.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게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어쨌든 조금 올라왔어요. 37,000원에서 45,000원까지 왔으면 대충 한 20% 정도는 올라온 거란 말이죠.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가고 지금 버벅거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거꾸로 KT가 좀 주가가 떨어지면 경기 민감주, 즉 다른 주식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상승하기 좋은 종목은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그냥 그 얘기도 해드려야지. 그 하여튼 지난주까지 투매가 나오고 패닉에 빠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개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그럼 개미들하고 똑같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아무튼 뭐 옵션 만길 때문에 아주 그냥 패닉을 쳐놓고 나서 테마주가 좀 변화가 많았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지난주에 폭락 나오기 전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거의 안 가요. 왜 그러겠어요? 하도 그냥 트럼프 미치광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거다 그러면서 증시를 폭락시키니까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트럼프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움직였던 테마주들은 아니면 뭐 주도 업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돈이 다 트럼프 관련된 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관련주, 자율주행, 뭐 저기 막 항공우주 뭐 그런 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어제 보여드렸던 조선주, 조선기자재 뭐 이런 것만 가죠. 아니면 로봇, AI 다 트럼프. 어제는 왜 우리바이오랑 그렇게 급등했잖아요. 왜? 트럼프 수혜주래. 그러니까 온통 트럼프 관련주만 간 거예요. 다른 게 안 갔어요. 간 거 있어요.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김동연 관련주나 뭐 그런 게 좀 움직였죠. 그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건 뭐 한 달 정도 되겠잖아요. 뭐 관련주도 움직일 거라고 그죠? 네. 이따 그쪽도 얘기할 게 종목도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움직였고 기존에 가던 것들은 일단 상승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 움직였던 테마주들 특히 바이오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멈춘 게 아니고 하도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공포를 자극을 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못 간 거죠. 테마주들은 잘 가려면 관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식물도 햇빛을 잘 받아야, 대부분의 식물들은 햇빛을 잘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집중적으로, 그죠? 네, 햇빛을 잘 받아요. 똑같아요.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테마주들이 모든 관심이 트럼프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떨어지겠죠. 흥미가 떨어지면 걔네들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 종목을 잘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그 우크라이나 재건수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시간에 의해서 또 움직였거든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하고 우크라이나 확전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거죠. 수혜주 중에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개 다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많이 갈지 뭐가 먼저 갈지 모르겠으면 그냥 두 개 다 사면 된다. 어차피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에다가 미국에서 받은 그 에이티킴스 미사일을 6발인가 쐈대요. 러시아 본토에다가. 그러니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니들한테도 이제 핵 쓰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것만 보면 또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가 이제 끝난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막 그래 보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오늘 시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거래량 많은 거 위주로 봅시다. 삼부토건 4% 올라갔죠? 시간에 의해서 왜 갔을까요? 네. 잠깐만요. 자, 저기 범양건영도 시간의 상한가 같고, 근데 얘 오늘 마이너스 20% 넘게 폭락해서 거의 하한가에서 끝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거의 하한가에 끝났어요. 이 마이너스 24%. SY 스틸텍 여기 차트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고가름 나오고 있죠. 오늘 큰 하락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오늘 시간의 상한가 현대 에버다임 시간에서 5% 올랐죠. 급등했고 삼부토건 4%, SG 4%, SY 여기도. 대동은 뭐예요? 농기계. 농기계도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자, TYM도 아까 갔는데 히림도 갔다. 히림 3%, 일성건설 그죠? 중간에 좀 빼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신성홀딩스 좀 올라가네. 신성홀딩스는 그거랑 좀 상관이 없지만 여기 보면 TYM 농기계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다 급등을 했잖아요. 아까 대동도 그렇고 얘네들이 시간에서도 올라갑니다. 데모도 한 2% 올라갔고 왜 올라갔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됐어요. 제가 맞춘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상식적인 거거든. 상식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걸 맞췄다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이제 로이터, 저는 로이터 통신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대요. 푸틴이 트럼프와의 평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니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푸틴도 전쟁을 그만두길 원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대통령에 딱 취임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싫은 거라 그게. 바이든은 트럼프 잘 되는 거 둘이 앙숙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춧가루 뿌린다고 트럼프 되기 전에 이제 고춧가루 뿌린다고 막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미국제 미사일 사정거리 막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도 자기들이 준 미사일 다 연장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사거리 연장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다 같은 편이거든. 이 기사 하나 나왔다고 쟤네들이 바로 상한가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사진도 참 크게 나왔다. 네. 푸틴이죠. 내용은 이래요. 내용도 보면은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겠죠. 협상을 하려면 점령지에 대한 양보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기사가 지금 시간에서 종목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가 나와서 종목이 급등했을까요? 아니면 급등하고 싶어서 기사를 인용했을까요? 이 기사 제목이 뭐예요? 푸틴 트럼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푸틴 트럼프라고 쳐봤거든요. 그대로 검색을 푸틴 트럼프 그러면 저 기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젤렌스키가 미국 지원을 끊으면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패배한다. 트럼프 푸틴 고마워. 비트코인 뭐 최고가. 안 나와요. 그러면 메인 뉴스로도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저 기사 나왔다고 어떻게 알고 그죠? 네. 시간의 상한가에 가냐 이거야.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사가 나와서 올라간 건가? 올라가려고 기사가 나온 건가?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해드린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먼저 갈까, 뭐가 많이 갈까 맞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종목은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요. 욕심 많은 사람이 그거를 다 맞추고 또 반대편으로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그죠? 한 회사에 투자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건 그분 스타일이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겠어요? 음? 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초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 초단타만 치지 않고 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유를 두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냐 이거죠. 부자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와 반대편에 있는 전쟁 수혜주죠. 그러면 둘 다 하면 돼요. 그게 마음이 여유를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둘 중에 뭐가 먼저 갈지 정확하게 못 맞추겠으니까 내가 좀 여유를 갖고 두 개 다 사자. 반반씩. 그러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 개 다 가거든요. 네. 여러분들 협상할 때 저렇게 큰 전쟁과 관련돼서 미국이랑 러시아랑 협상하는데 뭐 만나가지고 무슨 저기 부모님들이 주선해준 정략 결혼할 때 무슨 선 보는 것처럼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랑 뭐 결혼하시죠.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밀고 당기고 하고 여론전하고 뭐 이제 기만 전술도 펼치고 얼마나 이게 치열한데. 그럼 당연히 종목이 왔다 갔다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데요. 가서 직접 취재 안 해요. 다 외신기사 베껴 쓰지. 얼마나 열심히 베껴 쓰는데. 그러니까 또 기사가 또 얼마나 또 오락가락 하겠냐고.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 언론사 욕한 거예요 지금. 베끼는 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가서 취재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응? 거의 안 해요 취재. 베낀다니까 그냥. 기사가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계획해드렸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어제 했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였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네.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지수랑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 있고 아까 신용 미수 잔뜩 털리고 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지난달 10월 18일이니까 딱 한 달 전인데 우리 방에서 오늘 수익 낸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딱 툼에 멈추고 패닉에서 딱 증시가 빠져나오니까 바로 수익이 나잖아. 얼라인드라고 있어요. 얼라인드. 어제 왜 저녁 방송할 때 시간에 상한가 한 게 하나 있네 그랬잖아요. 우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얼라인드라는 건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5%에서 최대 25%까지 수익이 난 거거든요. 네, 오늘 다 팔았어요. 언제 샀을까요? 10월 18일 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투매가 나와도 크게 데미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데서 주식 사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 추천했어요. 뭘로 추천했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방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데 뭐냐면 처음에 추천했을 때 재료하고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지. 온라인들을 10월 18일 날 추천을 했어요. 보통 아침에 추천하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오후에 추천했거든요. 검토 좀 더 한 거죠. H5N1형 AI 이게 조리독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검출됐다 그래서 추천했거든요. 네, 샀어요. 샀는데 그게 어디냐? 10월 18일이면 여기죠. 여기서 산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마치 저기 뭐 동해안에 파도 세게 치면 동해안 쪽이 좀 무섭잖아요. 파도가 세게 치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풍 오고 있는데 태풍 온다고 막 소문이 나요. 근데 이제 동해안 그 바닷가에 거기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도망갔어. 네. 이번에 투매 나올 때 얘도 깨졌어요. 전저점 슬쩍 건드리면서. 근데 상한가를 말아 올리잖아요. 이게 원래 오늘 상한가 가기엔 좀 힘든 자리거든요. 근데 상한가 가더라고. 그래도 분노의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싹 팔았어요. 싹 정리했다니까. 9시 30분 넘어서 전략 매도했고 잠시 뒤에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고.
잘 팔았습니다. 네.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30% 이상의 수익이 잘 안 나서 그냥 바로 팔아버린다. 오늘 뭐 하나도 안 팔았으면 내일 추가급등 나오면 30% 이상짜리 수익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까지 하면 25%까지 수익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날 추천했을 때 그 매수가 기준으로 하면 현금 생겼으니까 내일 뭐 딴 거 사겠죠.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들고 가서 50% 이상짜리 수익, 30에서 50%짜리 수익을 내느니 요즘 종목들이 이렇게 잘 안 가요. 덜어 가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덜어 어쩌다 가는 거고 대부분은 들어다 놨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비싼 위치에 있는 종목들로 이사 가겠죠. 오늘 저녁 방송 때 이 종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 추천 나가고 나서 대부분 차트가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한 종목들 차트가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순간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분명히 호들갑 떨면서 난리를 칠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할 거고 그러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이 떠있는 주식을 대부분 안 사준 거예요.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줬어요. 계속 팔아주고 하다가 현금 생기면 다 이런데 바닥에 있는 것만 쫙 깔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매 나올 때 덜 아플라고. 응? 이상할 정도 여기 있는 것만 추천했거든. 네. 우리 회원들은 잘 아시겠죠, 그죠? 대부분 여기 있는 것만 추천했어요. 네. 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어.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회원들은 여기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걸 추천했는지. 응? 어쨌든 딱 패닉이 멈추고 투매가 멎으니까 바로 수익 나잖아요.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식을 계속 사라고. 주식이 제일 쌀 때가 언제예요? 패닉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이성을 잃고 주식을 던지잖아요. 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서우니까 대부분 주식을 안 사요. 또 많이 올라가면 그때 따라 사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돈이 안 벌리고 손해만 많이 보겠죠. 우리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패닉에 빠지든 안 빠지든 그냥 늘 하던 대로 사고 팔고 해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지. 네. 나도 최근에 이런 10월달에 특히 10월달하고 11월달에 트럼프 되기 전에 여기 이런 위치에 있는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틀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3일 동안 연속으로 추천 나갔는데 다 뭐냐면 트럼프 수혜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 근데 오늘은 뭐 샀을까요? 오늘도 뭐 추천했거든요. 오늘 뭐 샀냐면 전쟁이 더 커졌을 때 있죠. 확전됐을 때 그거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추천 나간 게 지난주 초반에 나갔던 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이 가는 거고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산 거는 수요일 이후에 추천한 거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왔을 때 많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전쟁 쪽으로. 뭐 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 깔아놓으면 된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휴전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휴전을 할 건데 트럼프가 휴전을 아마 휴전 쪽으로 이끌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보면 휴전이 바로 될 거를 걱정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휴전을 어디 그냥 하겠어요? 6.25 전쟁 때 그죠? 휴전하는데 거의 3년 걸렸잖아. 3년 걸렸잖아요. 거의. 여기도 휴전한다고 이제 밀고 당기고 할 거라고요. 계속. 그렇죠? 네. 미국이 아마 휴전 협상을 러시아랑 미국이 주도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부담은 유럽 국가가 지게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이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얘기가 뭐냐면 잠깐 해드릴게요. 1, 2분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공약이 뭐였냐면 내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푸틴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마 휴전은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쟁 멈추고 일단 휴전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뭐 푸틴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제렌스키도 요구사항이 있고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트럼프는 자기가 손해 보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장사꾼이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휴전하게 하고 그럼 이제 그 후에 우크라이나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켜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크라이나가 저기 러시아한테 먹히면은 누가 피해 입어? 독일이랑 프랑스거든요. 폴란드 이쪽 국가들. 네. 그렇지. 네, 니들이 지켜. 니들이 돈 내고 니들이 지켜. 오케이? 못하겠는데요? 계속 싸워 그러면. 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안 줄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돈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계산 때려보고 휴전하겠죠. 아니 간단한 걸 가지고 그래.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보고 이제 미친놈이라고 또 욕하겠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큰 틀은. 그러니까 중간에 휴전이 뭐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다시 뭐 핵을 쏜다더라 뭐 서로 죽인다더라 아니다 휴전한다더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라.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면 테마주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할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 사놓은 거라.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2주 전에 지난주 여러분들 하도 힘들어해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설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한 게 이게 말한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AS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왜 강조를 했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 보고 야 이거 내일 가겠다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길게 보고 얘기한 거지. 네. 그래야지 최소한 2, 3주나 뭐 한 달 이상은 움직여야지 그 안에서 뭐 사고 팔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테마주를 할 때는 너무 짧게 보면서 하면 안 돼요. 길게 봐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뭐 믿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춥죠? 밖에 나가면 지금 겨울 왔잖아요. 그죠? 네. 그 북유럽이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얼마나 춥겠어요. 푸틴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아니면 반만 잠글까요? 난 분명히 잠글걸요? 그 사람? 아우 갑자기 여기가 고장이 났네 그러면서 수리 좀 해야 되니까 3일 동안 잠글게 이러면서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자. 웃으면서 에너지 가지고 장난쳐야 안 쳐. 치지 왜 안 치겠어. 네? 안 하면 병 날걸요. 네. 아시겠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휴전 협상 카드로 쓸 거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제 피해를 입고 막 공격당할 때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 3년째거든요 지금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막 가스비 전기세 엄청 냈대요. 물가도 엄청 올랐고 기업들도 전기세와 가스비 오르니까 실적도 안 좋고 3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냐고 난리 벌써 이미 난리 났어요. 푸틴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더 그러지? 그러면 또 관련 테마주가 또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와중에 트럼프는 무슨 계산하고 있겠어요? 푸틴이 이제 가스에 막 잠갔다 뭐 열었다 계속 하면 유럽에서 그러겠죠. 가스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겠죠. 야, 우리 거 사, 우리 거 써. 미국이 천연가스랑 이제 생산 더 많이 할 거거든요. 트럼프가 석유랑 갖다 쓰라고. 장사를 잘하잖아요. 이게 다 뭘로 보여요? 다 테마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이슈로 해서 테마주가 많이 가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차트 보면서 얘는 왜 안 가나요? 얘 또 더 갈까요? 파란데 다시 살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일 다 보는 거라. 크게 놓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럼 이제
여유 있게 툭툭 그냥 사놓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온라인들도 바닥에 있는 거 그냥 10% 넣으니까 올라오잖아요. 응? 아, 솔직히 오니까 상한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한가 갔더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팔았으니까 끝. 다음날 다른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쿨하죠. 이렇게 하셔야지. 팔았더니 상한가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신경을 써요. 응? 거기다 신경 쓸 에너지가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돈 생겼는데 현금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가 넣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미 헤어진 종목 자꾸 생각해서 뭐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신용 미수 바닥을 찍었고요, 그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대면 왕창당해서 개미들도 다 털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폭락이 너무 세게 나와서 겁이 나서 주식을 좀 못 샀다. 괜찮아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사세요. 사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또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주식 경력이 20년이 넘는 사람인데 온라인도 딱 보면서 상한가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도 가는 경우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디 가서 또 불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천에 널렸습니다. 올라갈 종목들, 사야 될 종목들이 널렸기 때문에 딴 데다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올까요? 언제 올라올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다 생각하세요? 됐고요. 돈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그 얘기했었죠. 온통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그 공포심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만 갔다고. 근데 트럼프 관련주가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테마가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눌려있던 것도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장 끝날 때는 한일 단조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는데 시간에서는 또 빠졌어요. 왜? 푸틴이 또 휴전 얘기를 또 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저기 돈이 또 막 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어제하고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김동현 테마주가 이게 돈이 돌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가던 것 중에 좀 더 가는 게 있긴 한데 팜스코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최근에 거래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두고 있는 분들 얼마나 그죠?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사료주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날마다 신저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죠? 이걸 갑자기 상한가 가네. 왜 갔을까요? 김동현이랍니다. 김동현 관련주로 팜스코란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셨나요? 김동현 관련주로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전에 급등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곡물가가 폭등하니까 그때 사료주로 급등한 거예요. 사료주 중에서도 꼴찌였어. 테마주 중에서는 꼴찌였다고. 테마주 중에서. 상한가 같죠? 김동현이래요.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양주도 최근에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누구?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어요. 사실상 상한가라고 봐야죠. 유시민. 이게 유시민도 되고 김동현 테마주도 돼요. 원래는 유시민이고 옛날에 여기서 많이 갔잖아요. 이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때 대장주였어. 유시민 대장주. 얘도 오늘 급등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는 녹아내리고 확실하게 이재명 씨는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돈이 좀 더 돌더라고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낙폭과대주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낙폭과대가 엄청 심한 데서 올라옵니다. 비행풍야는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오늘 캔들은 작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짜리 회사인데 오늘 달러가 3%밖에 못 올라갔고 위아래 변동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217억입니다.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상한가 가거나 뭐 그 다음날 급등락을 해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르겠네요. 세력이 매집하는 거면 천만대 세력이 매집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생각을 잘 해봐야지. 상한가는 다른 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재명 씨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저기 위중교사 재판이 하나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낙폭과 대주도 올라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세력들이 이 펌스코 회사에 멀쩡하거든요. 네. 이 낙폭과 대주들을 어떻게 올릴까? 뭐 그래서 올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범양건영도 다 그거잖아요. 낙폭과대 제일 심한 거에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 그거만 관심 갖지 마시고 낙폭과대주를 잘 보세요. 네. 보니까 대박은 거기서 나와.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적당히 수익 내고 욕심 그만 내고 팔고 밑에 있는 걸로 가면 돼요. 온라인도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낙폭과대주예요. 네, 멀쩡한 회사인데. 네. 우리도 여기서 수익 내잖아요.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시죠?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다가 얼어 죽어요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 게 여기에 있는 종목은 일반 전문가나 일반 개인들이 못 사요. 왜? 관심이 없거든. 얘네가 언제 올라올 줄 알고 사. 근데 올라오죠 신기하게.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산 거지 뭐.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미수 신용 얘기해드렸지만 바닥 찍었으니까 단기 바닥 찍었으니까 겁내지 말고 열심히 평소보다 더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회사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여기 부소TV 쪽인데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아무튼 내일이 이제 잠시만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 증시가 좀 더 회복이 될 걸 기대를 하니까 내일 저녁 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끝난 게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도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바닥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네. 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도 테마주 잘하세요. 한때 저기 테마주 여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시장 좋을 때 있잖아요. 네. 별명이 테마주 여왕이었다니까. 네.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쪽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뭐 균형 잡히게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번호가 1588이 아니라 1544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네네. 1544-8416인데 1588로 써놨구나. 네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